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폭풍 질주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 1호 골을 뽑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는데요. 그 모습 빅매치 하이라이트에서 감상해 보시죠.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이후 한 달 동안 골맛을 보지 못했던 손흥민. 케인과 함께 최전방 후통으로 나섰습니다. 전반 12분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의 슛! 리버풀의 골망을 출렁입니다. 정규리그 7경기 만에 첫 골을 신고하며 부진 탈출을 알린 손흥민. 중앙선 부근부터 내달린 압도적인 폭풍 질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안겼습니다. 전반 24분 리버풀의 살라가 한 골을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전반 추가 시간 알리가 벼락 같은 슛으로 한 골을 더 달아납니다. 그리고 후반 11분 케인이 대승의 마침표를 찍는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로 리버풀은 수비가 와르르 무너져버렸습니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된 손흥민. 후반 24분 기립박수를 받고 교체됐습니다. 아시아 최다골 경신을 눈앞에 둔 센세이셔널. 그의 다음 경기가 기대됩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는 시간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2017 한국 시리즈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시리즈에만 오르면 반드시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와 3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두산이 만났는데요. 호랑이와 곰의 맞대결, 정말 팽팽한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두 경기 모두 정말 한국 시리즈다운 명승부였습니다. 곰이 먼저 한 대 때리고 호랑이가 맞받아 쳤죠. 네. 1차전은 니퍼트와 헥터의 선발 싸움이 벌어졌는데 두 선수 모두 구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헥터의 빠른 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좀 고집스럽게 빠른 공으로 승부하다가 결국 홈런 두 방을 맞고 무너진 게 기아로서는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네. 김재원 선수 또 오재일 선수에게 맞은 홈런이 모두 빠른 공이었습니다. 반대로 니퍼트는 지난 플레이오프 1차전보다 확실히 구위도 좋았고 또 마운드 운영, 공의 선택도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버나디나에게 석점은 맞았지만 공이 굉장히 좋아서 승리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2차전은 뭐 제가 지금까지 본 야구 가운데 정말 최고의 투수전이라고 해도 네. 감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산 장원준의 투구는 아름다웠고 기아 양현종의 투구는 굉장히 멋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장원준 선수가 7이닝 무실점, 양현종이 완봉승과 9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는데요. 장원준은 정말 좌우 스트라이크 존을 원래 가장 잘 이용하는 투수로 알려져 있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사각형 그린다 하면 이 양쪽 이 라인에 걸리는 이 공을 계속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구는 140km 초반에 머물렀지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정말 효과적으로 섞은 어떤 제구력 그리고 어떤 마운드에서 투구의 또 운영이 일품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아 양현종은 빠른 공과 체인지업으로 사실 승부를 걸었는데 빠른 공의 위력이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마지막에 양의지 선수가 11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양의지 선수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는데 네. 그때까지 이 빠른 공의 어떤 위력이 남아있을 정도로 공의 어떤 위력이 굉장히 좋았고 또 많이 던지지 않았지만 체인지업이 꼭 필요할 때 들어갔습니다. 두산 타자들이 방망이를 끌어내는 데는 이 체인지업이 굉장히 일품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마운드가 강하다 보니까 두 팀 타선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을 펼쳤는데 네. 1차전에선 김재환과 오재일의 연속타점 홈런을 나오면서 두산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2차전에선 기아로선 앞선 타석에서 병살타 2개를 친 김주찬 선수가 어떤 행운의 2루타를 치고 나와서 노련한 주루 플레이로 점수를 뽑았고 이 부분 칭찬할 만하고요. 반대로 두산은 양의지 선수의 어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결국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최고의 장면 한 장면을 꼽고 싶은데 이제 9회 초 마지막 카운트를 남겨놓은 양의지 선수 타석이었죠. 근데 11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는데 중간에 양현종 선수가 이제 포수 김민식 선수가 자꾸 빠져앉으니까 빠져앉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했거든요. 이제 결국 그 장면이 정면 승부를 원하는 어떤 투수의 모습이었고 결국은 마지막 결정구였던 11구가 거의 복판에서 조금 높은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직구였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말 에이스라는 게 과연 이런 모습이 과연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양현종 선수 인생 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패틴과 보우덴이 선발로 나섭니다. 1승 1패씩 나눠 가진 두 팀의 3차전. 어느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지 좀 예상을 말씀해 주시죠. 네, 3차전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7전 4선승제에서. 패틴과 보우덴이 기록만 놓고 보면 1, 2차전 선발보다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선수가 모두 공교롭게도 9월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패틴 선수가 9월 이후에 2.38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요. 보우덴 선수도 5경기 나왔는데 모두 5이닝 이상 던지면서 30점 이하로 안정감 있는 피칭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투수전보다는 타격전을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에이스들의 좀 얼어붙었던 타선이 어느 팀부터 좀 깨어날 것인가가 결국 승부의 키라고 보여집니다. 기아도 이제 경기 감각이 올라갈 때가 됐다고 보고 네. 두산도 역시 박건우, 김재환, 오재일, 류현진의 중심 타선은 여전히 그 좋은 타격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어떤 타격 싸움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불펜을 또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먼저 쓰느냐, 수비에서 어느 팀이 실수를 안 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호수비가 나오느냐가 전체적인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K리그 1, 2위 팀의 자존심을 건 빅매치가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데요. 전북과 제주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이제 3시 전북의 홈구장이죠. 전주성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는데요. 현재 지금 팀당 3경기를 지금 남겨둔 가운데 리그 선두 전북이 2위 제주의 승점 이제 4점 차로 현재 앞서 있거든요. 네. 전북이 이제 내일 경기에서 제주를 잡는다면 승점 차가 이제 7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남은 2경기와 관계없이 이제 우승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올 시즌 전북이 제주에 유독 약했습니다.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클래식 팀 가운데 전북이 상대 전적에서 뒤진 팀이 제주가 지금 유일한 상황인데요. 전북은 이 K리그 최초의 200득점까지 한 골만 남겨둔 살아있는 전설이죠. 이동국 선수를 앞세워 승리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데요. 네. 2년 만에 리그 우승을 확정하면 안방에서 곧바로 이제 시상식이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의 좀 동기부여가 좀 확실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제주가 이제 전북을 잡는다면 승점차가 1점으로 좁혀지겠죠. 이렇게 되면 사상 첫 우승 가능성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주 역시 굉장히 동기부여가 확실하고요. 올 시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이제 전북을 압도한 성적에다가 또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팀 분위기까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더구나 이 결전지 전주성에서 지난 5월에 4대0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하면 역시 강점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수비겠죠. 이런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제주 특유의 빠르고 예리한 역습이 살아난다면 승리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2015년, 2016년 전북이 우승을 확정할 때 공교롭게 상대팀이 모두 제주였는데 네. 이번만큼은 제주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고요. 한 경기에 그야말로 모든 게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시즌 말 그대로 최고의 빅매치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성화가 채화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우리 시각으로 24일 고대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가 됐습니다. 먼저 그 오목거울로 태양빛을 모아서 불을 좀 피워야 하는데 흐린 날씨 때문에 전날 좀 받아놓은 예비 불씨가 사용됐고요. 네. 그리스 국가대표로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했었고 평창 대회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선수 앙겔리스 선수가 채화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박지성 선수가 네. 앙겔리스의 이제 성화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두 번째 주자로 성화를 들고 달렸고요. 우리나라에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대회 개막일은 내년 2월 9일까지 7,500명의 주자가 참가를 하고요. 네. 101일 동안 2018년이잖아요. 2,018km를 누빌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하게 밝힐 성화처럼 우리 선수들도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류중일 감독. 야구 인생 최고의 순간과 가장 아쉬웠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지난주에 이어 현장 인터뷰에서 류중일 감독의 야구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일
최고의 순간. 네. 최고의 순간은 어느 때인가요? 2011년 우승할 때요. 첫 해 우승할 때. 준우승 팀이잖아요. 하이팀도 아니고 준우승 팀을 감독 바꾸고 감독 됐을 때 4강이 목표다. 이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미디어데이 때 당당하게 우승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 감독이지만은 올해 목표는 우승으로 잡겠습니다. 장효조 선배가 또 갑자기 또 뭐 어떤 암을 해가지고 하늘로 가셨는데 마지막 9회 말 마지막 한 타자 남겨두고 저는 마지막 그 장효조 선배한테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우승하고 싶으니까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빈 적이 있어요. 도와주셨고 그럼요.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네. 선배에게 좋은 선물을 남겨드리고 그렇죠. 예. 그 뒤로 이제 4번 연속 통합 우승을 예. 뭐 항상 이기는 뭐 우승 DNA만 심어줘야죠. 오쇼! 아, 땡큐볼. 왔을 때 오면은 바운드 맞았으면 부딪히면 안 돼. 그거는 손으로 해서 그래. 발로 가야지. 조금만 연습하면은 쉽다니까. 옛날에 흔적이 좀 있어요. 네. 좀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했으면은 더 높이 갔습니다. 선수 생활 다시 하고 싶어요. 좀 더 야구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저는 지금 아직까지 가장 아쉬운 거는요. 선수 시절에 한국 시리즈 우승 못했는데 준우승만 서울로 한 것 같아요. 좀 자만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부상 관리, 또 개인 훈련도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좀 더 화려하게 은퇴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자신감,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자만심. 제가 선수들 귀에 딱히 깔도록 제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승엽 선수죠. 참 대견한 후배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야구의 욕심, 열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승엽이는 대스타를 낳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선수가 이승엽 같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되니까 뭐 어떻게 훈련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운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승엽 선수가 될 수 있고 아닌 선수가 될 수 있고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승엽 선수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해본 적 없어요? 있는데요. 그럼 저희도 한번 있으시면 한 번 더. 이승엽 선수 그동안 선수 생활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은퇴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제2의 인생, 제2의 이승엽. 글쎄 뭐 기대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승엽 선수 파이팅. 팬들한테 잘 보이는 게 지금 말로 잘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팬들에게 한 말.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LG 트윈스 새로 부임한 유중혁 감독입니다. 여러 동안 LG 트윈스가 승진을 못 냈습니다. 제가 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충족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매 게임 최선을 다해가지고 팬 여러분께 LG 트윈스가 정말로 탄탄한 팀이 됐구나, 강팀이 됐구나라는 즐거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G 팬 여러분 파이팅!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